자, 봅시다. 일단 문제를 먼저 보시면 75번 일치불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별거 없고요. 나 정말 미쳐버리겠네. 그래서 75번은 별거 없고요. 76번 보니까 뼈의 재구성 과정. 얘들아, 항상 문제를 먼저 봐라 라는 이야기가 뭐 때문에 문제를 먼저 봐라 그랬니? 중심 화제가 무엇이 들어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하기 위해서 문제를 먼저 봐라 그랬잖아. 그럼 오늘 그럼 뼈의 재구성에 대한 얘기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 전개 방식이 뭐니? 과정의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꾸만 같은 말 반복한다. 사실 어찌 보면 독서 지문은 과정과 과정 아닌 것,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도 돼. 과정이냐 과정 아니냐. 말뜻 오케이? 그럼 오늘 그럼 과정의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지문 읽을 때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문을 읽어줘야 되노? 과정의 전개 방식에 맞춰서 지문을 읽어야지 이런 걸 중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답을 잡아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바라바라바라밤, 지금 보기 말고 문제를 보니까 윗글을 바탕으로 그랬지. 윗글을 바탕으로 그랬으니까 보기 그림이 중요한 거가 윗지문 이해가 중요한 거가? 지문 이해가 중요한 것이지 보기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77번 문제 반응 동글뱅. 자, 반응을 동글뱅이 돌려두시면 이거는 단지 일치불일치 문제라 그러냐 생각을 해라 그러냐. 생각을 해가지고 답 잡는 것이지 단지 일치불일치로 답 잡아주는 건 아니다. 말뜻 오케이? 자, 지문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지문은 상당히 심플하고 쉬웠을 겁니다. 이런 지문도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이 지문을 틀렸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좀 문제가 심각한 학생들이다. 정답이 다 나왔을 겁니다. 뼈는 우리 몸을 지지하고 심장이나 뇌 등의 주요 장기를 보호하며 몸을 움직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얘들아, 바라바라바라밤. 공부를 못하는 개찌질이들은 처음부터 중요한 걸 찾아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는 중요한 걸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뼈의 무엇에 대한 얘기니? 역할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잖아. 자, 한 번씩 화면을 보시면 쌤이 어디에 체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뼈의 역할에 대한 얘기다. 이런 것들 크게 보아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를 자꾸 잡으려고 해라고. 자, 이렇게 우리 몸의 중요한 뼈는 평생 동안 길이나 굵기가 변하는 동적인 조직이며 외부 환경에 따라 뼈의 단단한 정도가 바뀌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들 어른들 나이를 먹으면 키가 줄어들어. 어른들 나이를 먹으면 거짓말처럼 키가 줄어들어. 뼈를 이루고 있는 무기물과 뼈의 세포는 계속적으로 제거되고 다시 생성되는 교체 과정을 겪는데 이러한 과정을 뼈의 재구성이라고 한다. 뼈의 재구성 동글뱅. 자, 쌤은 어쨌거나 중심화제를 잡아주라 그랬잖아. 그렇다면 진짜 중심화제는 뭐고? 뼈의 재구성에 대한 얘기지. 되겠어? 그래서 뼈의 재구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제거되고 다시 생성되는 교체 과정. 이것이 바로 뼈의 재구성이라 그랬다. 오늘 그런 뼈의 재구성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니? 이러한 세모. 무슨어? 지시어. 이러한 세모 돌려두시면 무슨어? 지시어. 지시어는 발전식 구성이라 그랬잖아. 발전식 구성이라 그랬을 때 이란 앞쪽하고 이란 뒤쪽하고 어디가 더 발전되어 있다고? 이란 뒤쪽이 더 발전되어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서 이제 진짜로 중심화제가 나와지지. 여기 보니까 뭐가 있노? 퀘션 마크가 있다는 거 아시겠지? 그래서 진짜로 그의 내용은 뼈의 재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뼈의 재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게 진짜로 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줄이 왜 따로 꺼지냐? 일단 아직도 쌤이 지금 이 사용 자체가 지금 익숙이 안 돼서 그런 거다. 그래서 오늘 글은요, 진짜로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뼈의 재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런 얘기잖아. 되겠니? 그래서 뼈의 재구성에 관여하는 주요 세포에는 뼈모세포, 뼈세포, 뼈파괴세포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지. 어? 구성 요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일단 단락이 구성 요소만 말하는 것 같아서 잡아주시면 뼈모 세포 동글뱅. 자, 뼈모 세포라는 것은 표면에 위치한답니다. 표면에 위치한답니다. 뼈 바탕질을 생산한답니다. 거기에 비해서 뼈 세포 동글뱅. 뼈 세포는 뭐라 그래서 더 이상 뼈 바탕질을 생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뼈 바탕질을 생산할 수 없게 된 세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뼈 파괴세포 동글뱅. 뼈 파괴세포는 뭐라 그래서 뼈 바탕질을 분해할 수 있는. 됐나? 특히 쫑근이 쌤하고 지금 독서 수업은 처음이지. 독서 수업은 지금 처음인데 쌤 수업은 중요한 걸 찾아서 접근해라 그런 얘기들이 없다. 중요한 것을 찾아서 접근해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를 자꾸 잡아주시라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뼈모 세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뼈 세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뼈 파괴 세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잡아주시려고 노력을 해라. 핵심 정보를 잡아먹는 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머리 쓰면 된다. 말뜻 알아먹겠나? 나중에 문제 풀 때 머리를 쓰면 되는 거고 문제 풀 때 머리를 쓸 필요 없어. 지금은 중심화제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다. 되겠니?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76번 문제를 보시면 오늘 그런 무엇의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냐? 과정의 전개 방식이 초점입니다 하고 지가 말을 했거든요. 과정의 전개 방식이 초점입니다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의 전개 방식을 신경 쓰면서 어쨌거나 접근을 하셔야 돼. 자, 봅시다. 뼈의 재구성은 뼈 바탕질의 교체부터 시작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뼈 바탕질이 파괴되어야 한다. 그래서 뼈의 재구성은 뼈 바탕질의 교체부터 시작이 되는데 뼈 바탕질이 파괴가 되어야 한다. 이 역할을 하는 뼈 파괴 세포는 재구성이 필요한 뼈 바탕질로 이동한 후 산과 단백질 분해 요소를 분비하여 뼈 바탕질의 무기질과 악효섬유를 분해하며 뼈 바탕질의 표면을 이동해 가면서 계속 뼈 바탕질을 녹여 나간다. 쌤 멀거리 빨리 읽어갑니다. 오늘 그런 핵심 정보를 읽어주라 그래나 이의 순서를 잡아주라 그래나 과정의 전개 방식이라 그랬으니까 이의 순서를 잡아주는 것이지 핵심 정보를 파악해 가는 게 아닌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지문을 읽을 때 어찌 보면요 과정이냐 과정이 아니냐 그 두 가지만 나누어 가지고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하셔도 되거든. 근데 오늘 그런 어쨌거나 76번 문제를 보면 과정의 전개 방식이라 그랬잖아. 이의 순서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라고. 말 되겠어? 그래서 첫 번째가 뭔데? 뼈 파괴 세포는 재구성이 필요한 뼈 바탕질로 이동한 후 산과 단백질 분해 요소를 분비하여 뼈 바탕질의 무기물과 악효섬유를 분해하며 뼈 바탕질의 표면을 이동해가면서 계속 뼈 바탕질을 녹여간다. 이게 바로 뭐니? 동글뱅이 넘버 1이 됐겠잖아. 말 되겠나? 그래서 문제가 과정의 전개 방식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순서가 어떻게 돼가는가를 빨리 잡아주려고 노력을 해라고. 글을 읽어나가면서. 말뜻 아시겠지?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니? 자, 녹이며 지나간 자리에 뼈모 세포가 이동하여 분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뼈 파괴 세포가 분해한 무기물과 악효섬유 등을 이용하여 뼈 바탕질을 새롭게 형성하고 강화. 이게 뭐니? 이 뭐야 이거? 이게 뭐니? 동글뱅이 넘버 2. 오케이? 그 다음에 뼈모 세포들 중 일부는 더 이상 새로운 뼈 바탕질을 만들지 못하고 뼈 세포가 된다. 이게 뭐니? 동글뱅이 넘버 3. 자, 중요한 건 이거다. 쌤은 자꾸 너가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주제가 있고 낯선 주제가 있다 그랬잖아. 반복되는 주제는 어쨌거나 배경 지식 강의가 필요해. 이런 지문은 낯선 주제거든. 낯선 주제는 독해 훈련만 해주면 돼. 오케이?
그런데 독해훈련 중에서 76번 문제를 보니까 독해훈련도 필요 없습니다. 과정의 전개 방식에 맞추어서 이해를 해주세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잡은 것이 순전히 1, 2, 3 과정의 방식으로 잡았다라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말뜻 아시겠지? 자, 다시금 뭐가 나오니? 이러한 세모. 일컬어 무슨어? 지시어. 지시어가 나와 있으니까 그 뒤에서 더 발전된 거다. 그지? 새롭게 보강되고 단단해진다. 밑줄. 되냐 안 되냐? 자, 한편 세모. 한편 세모 돌려두셨으면 어떤 접속이라 그랬지? 화제 전환의 접속이라 그랬지. 화제 전환의 접속이라 그랬지. 맞나? 그렇다면 앞달라가고 이달라가고는 같은 내용이야. 또 전혀 다른 내용이가. 전혀 다른 내용이야. 앞쪽에서는 국어 수업을 했으면 이제는 영어 수업을 하는 내용들이라고. 말뜻 이해를 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편 뭐라 그랬니? 외부 환경의 영향. 오케이? 여기서도 또 잔소리. 오늘은 어쨌거나 배경 지식이 아니고 독해훈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밑줄을 꺼줄 때는 항상 주어부, 서술부에 밑줄이 들어간다 그랬대. 그래서 이것도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셈이 괄호 묶은 이런 부분들이 주어부가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서술부가 될 거거든. 화면을 보시면 구별되지? 주어부, 서술부 그랬을 때 우리가 밑줄을 꺼주라 그러면 항상 밑줄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서술부에 밑줄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이해를 하시고요. 자, 만일 우주와 같이 중력이 낮은 공간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이런 거는 예시잖아. 예시. 자, 독해훈련할 때 예시는 중요, 덜 중요. 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약해져서 뼈는 지구에 있을 때 받은 압력을 견딜 만큼 단단해질 필요가 없답니다. 우주에서는 뼈가 단단해질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뼈바탕질을 새롭고 단단하게 교체하는 뼈모세포의 활동은 줄어들게 된답니다. 반면 뼈의 분해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뼈의 강도는 지구에서와는 달라지게 된다 그랬는데, 얘들아 바라밤 여기서 한 번 더 독해훈련만 할 때는요, 단락은 주장 플러스 근거 제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 말만 명심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앞부분이 뭐가 되니? 주장. 뒷부분이 뭐가 되니? 근거 제시. 그러면 근거 제시는 상대적으로 중요, 덜 중요? 덜 중요. 자, 단락 넘어갑니다. 또 세모. 자, 또 그랬으니까 앞단락에서 뭐 해주고 있는 거니? 첨가를 해주고 있는 거겠지. 앞단락에 대해서 그냥 첨가를 해주는 거야.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그것 말고도 또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진행이 된다.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진행이 된다. 자, 소화기부터 약 24세가 되는 시기까지는 뼈의 생성이 뼈의 파괴보다 빠르게 일어나. 그래서 소화기부터 약 24세가 되는 시기까지. 그래서 뼈의 양이 증가하고 뼈는 더 조밀하고 강해진다. 지금 이 부분도 봐보자. 자, 다시 화면 한번 봐봐라. 셈이 지금 밑줄 끄는 거, 이게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화제잖아, 화제. 이게 지금 핵심적 내용이잖아. 보통의 경우에 너네들이 지금 이런 강의를 들으면 지금 선생님이 지금 잡아주고 있는 이 부분들 자꾸 설명을 들을 거라고. 맞지? 근데 셈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좌우지가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가, 이 부분을 잡아주라고. 그래야 지금 1등급이 나온다고. 그 뒤에도 그 이후 이제 24세 이후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중요한 거라고. 알아먹겠지? 그래서 큰 변화가 없다가 이제 30대 후반에서는 뼈의 밀도는 점차 감소. 되겠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소화기부터 약 24세가 되는 시기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 그 다음에 또 뭐 30대 후반을 넘었으면서 화제어를 가지고 툭툭 끊어줘야 된다고. 말 되겠나? 그러면 쌤, 핵심 정보는요? 핵심 정보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고민해 주시면 되는 거다. 말 되겠어? 그런데 자꾸만 핵심 정보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2점짜리 문제는 맞히는데 3점짜리 문제에서 정답이 안 나온단 말이다.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2점짜리 문제는 핵심 정보 가지고 출제를 하면 2점짜리 문제고 화제를 가지고 출제를 하면 3점짜리 문제라고. 말뜻 알겠지? 자, 이 지문과 관련해서 배경 지식 하나만 살짝 던져주면요. 자, 인간은 여러분들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그런데 이 세포는 여러분들 살아남기 위해서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을까? 죽기 위해서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을까? 죽기 위해서. 자, 이런 질문들 했던 적이 있는 것 같네. 보경이 바로 답이 나오는 거 보니까. 왜 죽기 위해서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냐 그러면 이 세포는요, 인류 전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관심사지 개별 인간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관심사가 아니야. 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해가거든요.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1000년씩 산다 그러면 외부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겠나 떨어지겠나? 떨어져. 그러니까 개별 인간은 빨리 뒤져야 돼. 빨리 뒤지면서 다른 개체를 만들어 놓고 그 개체 자체가 환경에 변화하게끔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인간은 빨리 뒤지는 대신에 인류라는 종 자체는 영원히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게 세포의 프로그래밍화입니다. 말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 몸속에도요 정말 나쁜 균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병원균들. 그 유럽의 중세 유럽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인간이 떼죽음을 당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떼죽음을 당했습니까? 일정 시점에서 멈추었습니까? 멈추었습니다. 왜 멈췄느냐 그러면 인간이 해결 방법을 찾아낸 게 아니고요. 세균들 자체가 인간에 대한 공격을 멈추었습니다. 세균들이요 한참 자기들 영역을 확보해 나가다가 나중에는 공격을 멈춰. 왜 공격을 멈추겠노? 숙주인 인류가 멸종을 해버리면 자기들도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숙주가 있어야만 세균들도 자기들의 생명을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인간들을 공격하다가도요, 이거 더 공격하면 숙주 자체가 위험해지겠다 싶으면 세균도 공격을 멈춰버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은 적당히 자기 종을 어떻게 유지할까가 제일 관심사인 거예요. 이 생명체를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까지 계산을 해가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비감이 들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35세, 30대 후반을 넘었으면 뼈 자체가 더 이상 왕성하게 된다 그랬나?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랬나? 그렇지 못한 이유가 개별 생명체는 빨리 뒤지기를 바라는 거다. 말 되겠냐? 좀 심한 말입니다만 뒤지기를 바라는 거다. 자, 76번 문제 풀기 전에 한 번 더 봐봅시다. 오늘 문제는 여러분들 과정의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완. 여기 보니까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막 모양 이상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거기 보면은 도형으로 그리기로. 그거는 쌤 눈치를 끌거든. 그러니까 도형에 선이다 하면 도형으로 바뀌어지네. 맞나? 자, 문제 들어갑니다. 75번 문제. 자, 뼈의 재구성은요, 뼈의 재구성은 일생 동안 계속 일어나는 건 맞습니까? 이거는 맞지? 단지 24세까지냐, 그 이후냐, 30대 후반이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지, 그 재구성이 멈춘다라는 말은 없었다. 그 다음에 뼈모 세포는 뼈 조직의 표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밑줄만 꺼주면 되는 거다. 이것까지 순간 암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순간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 밑줄을 꺼놨잖아. 밑줄을 꺼난 거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뼈의 재구성에 관여하는 요소들이 나와 있죠. 근데 선택 지역은 나이가 많아지면 높아진다 그랬습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찌그러질 준비한다 그랬습니까? 예, 관 속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76번 문제. 윗거를 바탕으로 그랬다. 윗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윗거를 바탕으로 그랬으니까 이거는 지문 자체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다. 자, 뼈 바탕질로 이동해 가지고 뼈 바탕질 교체하는 거 맞습니까? 뼈 바탕질 교체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뼈 바탕질이 녹으면 자, 뼈 바탕질이 녹는다라는 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지? 오케이?
그래서 분비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 있거든요. 왜 입력이 안 돼 있느냐 그러면 과정을 1, 2, 3 빨리 잡았잖아.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이 그림을 봐봐. 이게 지금 1이고 이게 지금 2고 지금 이게 지금 3이잖아. 우리가 밑줄 꺼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암기가 안 돼 있을 때 1의 위치에 가서 찾아보고 2의 위치에 가서 찾아보고 3의 위치에 가서 찾아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을 하면 되는데 1대1 대응을 하면 되는데 1대1 대응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밑줄을 꺼난 거라고. 바라바라 원칙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 확실한 1등급을 받는 최선의 방법은 1500자 분량을 순간 암기를 하면 돼. 근데 너가 머리가 1500자 분량 암기가 되나 안 되나? 암기가 안 되니까 필요할 때 빨리빨리 찾아줄 수 있도록 밑줄을 꺼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문 읽으면서 1, 2, 3 밑줄 꺼면서 그때 다 암기를 하려고 덤벼들 필요는 없는 거라. 말뜻 아시겠지? 그때는 이게 첫 번째구나 두 번째구나 세 번째구나. 일단 76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과정의 전개 방식이라는 걸 확인을 했잖아. 76번 문제를 통해서 과정의 전개 방식을 확인했으면 나중에 이걸 찾아 먹기 위해서 1대1 대응을 시키기 위해서 밑줄을 꺼준 거라. 그때 이미 암기를 하려고 덤벼들 필요는 없고 지금 여기서 76번 문제 풀면서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면 되는 거라고.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뼈의 재구성이 완료되었다면 분열한 비중 일부와 뼈세포가 되어 뼈 바탕질을 생산한다. 터무니없다라는 건 지금 바로 1대1 대응시켜보면 된다. 이런 거는. 오케이? 그래서 76번 문제는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요령의 문제거든. 76번 문제는 요령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 요령의 문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밑줄을 왜 꺼야 됩니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이해하시겠죠? 자, 77번은 여러분들 딱히 뭐 설명을 안 해도 될 거다. 되겠나? 자, 우선 다가 제일 쉽겠지? 우주에서는 여러분들 강해진다, 약해진다? 약해진다. 이거는 바보 아닌다 하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가? 되겠나? 그래서 3, 4번은 무조건 하고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오케이? 자, 왜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까? 문제가 지금 반응을 묻고 있다. 반응은 일치